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에코의 서재 출판사의 마음의 작동법, 부제로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의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적인 행동과 통제된 행동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성이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율적인 사람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데요. 자율적인 사람의 행동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에 흥미를 느낀 것에 열성을 바칩니다. 하지만 통제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열정 없이 행동하는데 그 행동은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외부에서 주입된 동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동기부여가 창의성과 책임감, 건전한 행동을 낳았고 그 변화도 더 지속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조작을 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따르기는 하지만 갖가지 부정적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항하려는 충동입니다. 저자는 애초에 이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동기부여를 실제로 현실에 잘 적용하려면 근본적으로 내면의 동기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행동 그 자체가 즐거워서 보상이 되는 행동의 과정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의 목적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부산물일 뿐이며 그것은 그리는 과정이 유용하고 흥미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예술 작업의 목적은 언제나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 그 순간에 이르는 데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내면의 동기부여 상태는 어떤 행동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이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학습을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학습에는 내면의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한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상이 내면의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설계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집단에는 퍼즐을 완성하면 외적 보상을 주었고 다른 집단에는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우선 피험자들에게 탁자 앞에 앉아 30분 정도 소마 퍼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이제 퍼즐 시간이 끝났으니 설문지를 출력해 가져올 동안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8분 동안 실험실에 피험자를 혼자 남겨둡니다. 그 시간에 피험자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했는데요. 8분 동안 학생들은 퍼즐을 계속하거나 잡지를 볼 수도 있었고 멍하니 앉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분이 지나 실험자가 설문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실험자는 피험자가 혼자서 보내는 8분 중에서 퍼즐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는데요.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는 시간에 다른 흥미로운 대안을 제쳐두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마 퍼즐을 한다면 그것은 내면의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전적 보상을 받은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 퍼즐을 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중단하자마자 퍼즐 놀이를 그만두었는데요.
일단 보상을 받아본 피험자들은 그 뒤로는 돈을 받기 위해서만 퍼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했던 활동인데도 말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은 학생들은 신속하게 보상에 길들여졌고 그 자체로 흥미로운 활동이었던 퍼즐은 보상을 얻기 위한 도구적 활동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후속 실험도 비슷하게 설계했는데 실험자들은 학교 신문사에서 학생 기자들이 무보수로 해오던 일에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생 기자들의 활동의 동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학생 기자들은 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보수가 중단되자 더는 전처럼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돈은 동기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돈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말은 곧 돈이 통제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돈이 통제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일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행동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행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느낌은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내면의 동기가 손상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압박하고 통제할 때 자기 결정성이 낮아진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실험자들은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피험자들에게 선택을 하게 했더니 피험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달리 받아들였고 내면의 동기도 강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율성과 통제의 관계인데요. 똑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리면서 자율성을 인정받으면 집중도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제를 즐기기까지 하는데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중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택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발성을 북돋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하는데요. 이때 자발성이 높아지고 소외감은 낮아집니다. 자기에게 선택권을 준 사람이 자신을 온전한 개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주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말투와 태도에서 드러나기 쉽습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는 보상은 내면의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통제한다는 느낌이 없는 보상, 단순히 성과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준 보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의도로 준 보상은 보상을 통해 강화하려 했던 그 동기를 오히려 꺾어놓았을 뿐입니다.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상을 주면 역효과가 일어날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의도 없이 보상을 주려면 아주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 보상으로는 일과 조직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통제하기 위해 일단 보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쉽사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도 못하고요. 또한 보상에 집중하게 된 사람들은 보상을 더 빨리, 더 쉽게 얻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요리조리 피하는 데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최단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동기도 훼손되고 마는데 일 자체보다는 일의 결과로 얻는 보상에만 눈을 돌리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길은 보상을 동기부여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의 표시 정도로 그쳐야만 합니다. 보상을 주면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공평성인데요. 사람들은 보상이 기여에 상응하기를 바랍니다. 즉,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과 비교해 공평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조직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이 보상받아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보상은 더 많이 일하고 더 크게 기여하라는 통제적인 동기부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줄 때는 동기부여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저 업무 환경의 한 가지 요소로만 활용해야 공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 좋은 관리자, 좋은 의사가 되는 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대할 때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성과와 발달, 행복을 증진하려면 우선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호작용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통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특히 힘든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 그들의 기본적인 본성을 다시 일깨우고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금전적인 보상이 내면의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자는 25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이 동기부여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더 높은 성과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동기부여의 원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여 더 많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